대한민국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세계적인 규모의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평가한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항공작전사령부는 500대 이상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4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3,900여 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육군이 1,000여 대, 러시아 공군이 800여 대, 북한 공군은 약 280여 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는 다양한 기종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력 기동 헬기는 UH-60 블랙호크입니다. 항작사가 운용하는 블랙호크는 그동안 우리 육군 공중기동 전력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전투 및 지원작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6년 강릉지역 대간첩작전에 투입돼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가적 재해재난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왔고 따라서 블랙호크를 대체할 기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호크가 워낙 뛰어난 헬기라서 대체 기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의 블랙호크 대체 기종 도입은 미국의 블랙호크 성능 개량 사업과 차세대 헬기 V280 개발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V280은 V22 오스프리와 같은 틸트로터 방식인데 한국도 새로운 기동 헬기를 아예 틸트로터 방식으로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강의 청사진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 대한민국이 과연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틸트로터 방식의 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육군의 공중기동을 책임졌던 블랙호크의 대체 기종 도입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XU-H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 중형 기동 헬기입니다. 이는 미국 육군의 FLR-A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은 미국의 헬기 도입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기동 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육군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해온 노후 블랙호크 헬기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랙호크는 1979년부터 미 육군에 도입되어 다목적 회전익 항공기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약 2,000대가 운영 중입니다. 블랙호크를 제작한 시코르스키는 블랙호크를 대체할 신형 헬기 개발과 동시에 기존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프로그램은 주로 새 엔진을 장착하여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호크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T7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 1768마력에서 1915마력까지 다양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 육군이 더 강력한 출력과 향상된 연비를 요구하자 새로운 엔진 T901GE900을 개발했습니다. T901GE900은 기존 T700 엔진 대비 약 50%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블랙호크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리고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T901 엔진은 대형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개량형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T901 엔진은 현재까지 약 1,500시간의 전면 지상 시험과 5,000시간의 엔진 인증 시험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UH-60M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되어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능 개량을 통해 블랙호크의 운용 수명을 207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블랙호크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블랙호크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100년이 지나도 운용되는 항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하는 V280 벨러가 이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납품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280 벨런은 차세대 틸트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로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의 제한된 속도와 비행 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하는데요. 이는 블랙호크의 최고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크의 592km에 비해 훨씬 길어졌습니다. 또한 V2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280은 V꼬리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 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280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2 오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 샤프트 부분만 회전합니다.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대우에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V280 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V280 벨러는 넓은 전폭과 높은 전고 때문에 운용에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이한 V22 오스프리와는 대조적입니다. V22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2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280 벨러는 틸트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축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축 전체가 회전하는 V22의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현재 사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280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2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군도 이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직이 착륙기 체계 부문위원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진 것인데요.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280과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축 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한 쌍의 주 로터를 사용하고 꼬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형은 주 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2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 로터형은 큰 2개의 주 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카이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개발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카이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KF-21 개발에 소요된 8조 원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기간도 그리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수리온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XUH를 203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만약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XUH 개발 계획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사업이지만 힘겨운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헬기 기술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독자적인 차세대 기동 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2일 수리온 양산 종료 영상입니다. 지난 5월 27일 육군시험평가단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수리온 수락시험 비행 완료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육군시험평가단, 육군항공사령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야전운용부대 등의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락시험 비행은 개발이 끝난 항공기가 초기에 목표한 성능과 품질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수리온 수락시험 비행은 수리온의 최종 호기까지 총 21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2,500시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수리온 최종 호기의 시험 비행 완료를 축하하고 국산 명품 헬기인 수리온의 전력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무사고 전력화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기관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락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최소 2,000시간에서 최대 5,000시간 이상의 무사고 비행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최성호 준이는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과 1,500시간 이상의 시험 비행 경력을 보유한 조종사로 수리온 개발부터 최종 호기 전력화까지 14년 이상을 헌신했는데요. 최준이는 전역도 3년 연기하며 수리온의 무사고 전력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수락시험 비행과 더불어 수리온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카이가 2010년부터 14년 동안 생산한 수리온이 220대를 끝으로 양산을 종료한 것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계획한 양산 물량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6월의 마지막 기체인 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리온의 성공적인 양산 종료는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인데요. 처음 개발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1H 및 500MD와 같은 노후화된 기동 헬기를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UH-1H, 500MD는 단기간 운용에 따른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기동 헬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수리온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국내 헬기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수리온은 한반도의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를 통해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리온은 개발 과정 중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한 비판과 지적에 몸살을 앓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결함 몇 개를 소개하면 우선 2015년 12월 17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로 복귀하던 수리온 헬기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 활주로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체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엔진의 공기흡 입구 틈새가 좁아져 공기 흡입량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후 공기 조절 장치의 틈새를 조절하고 공기흡 입구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엔진 고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17년 5월 24일에는 수리온 헬기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왼쪽 상부 프레임에 실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60여 대의 헬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8대에서 동일한 부위에 1.2에서 1.5cm의 실금이 발견되었고 6월 8일
정기종의 비행 중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육군중앙합동기술위원회의 비행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실금이 발견된 8대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의 운항이 재개되었는데요. 실금은 엔진 진동화 중이 설계치보다 높아 피로균열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품된 헬기의 벌크헤드에는 보강제를 장착하고 새로 제작하는 헬기는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리온의 기체 결함 중 언론에 가장 크게 보도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있었던 결빙 문제와 낙뢰 보호 기능 부족이었습니다. 사실 개발이나 양산 과정 중에 결함이 생기는 건 어떤 무기 체계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F-35조차도 수많은 결함이 발생했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수리온은 지나치게 많은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개발진들은 수리온의 결함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해결에 나섰습니다. 비행 시 수리온 표면에 발생하는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7년과 2018년에 방위사업청, 육군공군, 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미시건주 마켓에서 결빙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미국 FAA의 가망인증을 받기 위한 2차 체계 결빙 비행 시험이었는데요. 시험 결과 수리온은 1차 체계 결빙 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들을 모두 통과하여 결빙 운용 능력이 뛰어난 UH-60 블랙호크와 동급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리온은 영하 섭씨 30도의 결빙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뢰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헬기의 전자장비 및 구조적 요소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 차폐 및 접지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통해 낙뢰 보호 성능을 확인한 결과 수리온 헬기의 낙뢰 보호 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전천 후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고 완성된 수리온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8,709kg, 최대 속도 290km/h, 최대 항속거리 775km, 최대 항속 시간은 2시간 18분입니다. 한반도의 기상 조건과 산악 지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수리온은 백두산 높이의 고공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1855마력의 강력한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완전 무장 병력 9명을 태우고 약 2시간 30분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내탄성 설계도 수리온의 특징적인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터 계통, 조종석, 엔진, 연료 탱크 등 비행 안전 필수 부분에 대해 내탄성 설계가 반영되었으며 로터 블레이드는 피탄 시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의 윈드실드는 외부 충격 시 파편 억제 및 분산 방지 기능을 통해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며 연료 탱크는 피탄 시 자체 밀봉되어 연료 유출 및 폭발을 방지합니다. 또한 수리온의 조종 계통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중 보안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메인 기어박스는 비상시에 30분간 무윤활 가동이 가능하며 통합 디지털 계기 패널을 채택해 조종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4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및 디지털 동력 조절 장치를 적용해 이륙 후 목표 지점까지 자동 비행이 가능하며 야간 및 악천후에서도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은 헬기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인 약 6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동시공학 설계 개념을 적용한 덕분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설계를 완료한 후 시제기 생산에 들어가지만 동시공학 설계는 설계와 생산을 병행하여 시간 절약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리온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반납하고 수리온 개발에 매달린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설계를 수정하고 그에 맞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수리온 시제기가 군이 요구한 모든 시험 항목을 통과했지만 1차 양산 사업에 들어간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리온에 들어가는 항전장비 개발업체가 부도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 장비 없이는 수리온의 양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카이 엔지니어들은 개발업체에 급파되어 2달 반 동안 매일 밤 11시까지 장비 개발에 매달려 양산기 납기를 맞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응축된 결과물인 수리온은 이제 수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수리온의 첫 번째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모든 장비
장비에 대한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완료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리오는 향후 25년간 세계 곳곳에서 1000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는 동급 헬기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목표를 달성한다면 6조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는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얻어맞는 미운 오리새끼 신세였던 수리온이 이제는 육군의 최신 무기 체계 전력과 선봉장 역할을 맡고 국산 헬기 최초로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